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감동적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하루, 평범한 장소. 그러나 그곳에서 평범하지 않은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군인들의 조롱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냈고 결국 그들에게 존중과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희생과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나온 금메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듣는 이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노인은 배에서 경찰들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 있던 물건을 본 경찰들은 충격에 빠졌다. 2월 10일은 정우 69세의 생일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낡은 작은 아파트에서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이날도 특별할 것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뿐 아니라 깊고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숨길 수 없는 흉터를 보고 수군거리곤 했지만 정우는 결코 그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과거는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용기란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외부의 칭송은 불필요하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그의 아들 준서 35세는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아버지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생일날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평소와 달리 그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아빠, 오늘 하루만 나가봐요.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해요. 준서은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 정우은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나이에 생일을 챙겨주는 아들이 있는 것도 큰 복이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오후가 되자 낡은 재킷을 걸쳤다. 준서이 추천한 장소는 홍대의 고급바 팀버 하우스였다. 정우에게는 생소한 장소였지만 아들을 위해 낯선 환경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후 5시경 그는 배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화려한 조명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그의 마음을 더욱 위축되게 했다. 주변에서는 젊은이들이 소리내어 웃고 떠들며 연인들은 속삭이는 듯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낯설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아들을 기다리며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차분히 맥주잔을 들고 있던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시계로 향했다. 준서이 곧 오겠지. 혼잣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는 이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작스레 바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2명이 군복을 입은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바쁘게 걸어가며 카운터에 자리를 잡고 맥주를 주문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더욱 도드라졌다. 정우은 여전히 시선을 피한 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셨다. 이곳의 화려한 환경, 소란스러운 대화, 그리고 밀려드는 감정들이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계를 다시 바라봤다. 아들의 도착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초조한 마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조용한 생일의 시작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의 발단이 될지 말이다. 정우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시계를 또 한 번 바라보았다. 5번째였다. 역시 바쁘겠지. 아들이 직장에서 늦은 것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기다림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낡은 재킷의 옷깃을 정리하며 맥주잔을 들어 긴 한 모금을 마셨다. 손끝으로 차가운 잔을 쥐고 있는 것이 그나마 어색함을 덜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바의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점점 그를 짓눌렀다. 특히 카운터에 앉아있는 2명이 군복 차림 남성들, 그들이 내뿜는 태도는 불쾌함을 넘어 참기 힘든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미 2번째 잔을 비우고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농담은 더 가벼워졌다. 저기 봐, 저 사람 봤어? 거구의 남자가 옆에 앉은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무슨 공포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옆에 동료는 잔을 들며 킥킥대고 웃었다. 아니 저거 설마 자기가 요리하다가 얼굴이라도 태운 거야. 국 끓이다가 폭발한 거 아닐까. 둘은 눈을 맞추며 키득거렸다. 그들의 조롱 섞인 말소리는 결국 정우의 귀에 꽂혔다. 그는 움직임 하나 없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손끝은 잔을 잡은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사람들의 시선 무심한 수군거림 대놓고 드러나는 격렬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들의 말이 1번 더 그의 속을 파고들었다. 저런 사람들은 항상 여기저기 혼자 다니잖아. 아마 누구 기다리는 척하는 거겠지. 올 사람도 없을 테고. 다른 한 명이 빈정거리며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정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참아야 한다. 괜히 말 섞지 말자. 그러나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억누르던 평정심은 차갑게 갈라지고 있었다. 두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며 흔들리는 감정을 억제했다. 주변 손님들도 상황을 눈치챈다. 일부는 흘깃 그를 쳐다봤고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방관자일 뿐이었다. 그들이 세 번째 잔을 들이키기 시작하면서 농담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야 아저씨, 키 큰 경찰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아요. 맥주도 태우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우에게 집중되었다. 정우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말없이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고요한 분노가 스며 있었다. 그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느꼈다. 경찰들은 그 반응에 더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그러나 정우에게는 그 이상이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공격이었다. 그는 잔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1번 더 시계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한소라. 그의 속은 타들어갔다. 아들이 오기 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원치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밤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침묵 속에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점점 강렬해지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오래 참고 살아왔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 같았다. 정우은 경찰들의 비아냥과 웃음소리에 내내 묵묵히 참았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의 존엄을 짓밟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가슴 속엔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부서지고 있었다. 자, 한 잔 더. 키 큰 경찰이 웃으며 소리쳤다.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 그들은 한층 더 거침없어졌다. 다른 손님들이 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슬쩍 눈길을 주었지만 누구도 감히 개입하지 않았다. 잠시 후 젊은 쪽의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우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입계는 가벼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순전히 도발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정우의 테이블 옆에 서서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정우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흉터에 멈췄다. 그래, 할아버지, 대체 이 흉터는 뭘까? 그는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사고였나 아니면 어디서 말 안 듣다가 벌이라도 받은 건가? 뒤에 앉아있던 그의 동료는 웃음을 터뜨렸다. 현종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의 침묵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테이블 위로 손을 올리며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안 들리나? 내가 묻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고 주변의 손님들이 긴장하며 지켜보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동료 경찰이 일어나며 웃으며 말했다. 야, 그냥 놔둬. 저러다 진짜 입이라도 다칠라. 그들의 웃음소리가 반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이번엔 정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맥주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를 단단히 눌렀다. 그의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바 전체에 울렸다. 대화와 웃음소리는 멈췄고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존중.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 특히 너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경찰들의 가슴에 박혔다. 젊은 경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얼굴에 조소를 띄우며 말했다.
존중 웃기네. 그리고 너 따위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몸을 더 앞으로 기울였다. 혼자 쓸쓸히 여기 앉아있는 노인네가 감히 우리한테 훈계를 해. 정우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로 숨겨진 두 손을 꼭 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흰색으로 바뀔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니폼 입었다고 뭐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다. 닥쳐라, 아니면 내가 너희가 나한테 경례라도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도전적인 말에 젊은 경찰은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경례?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그러나 그의 동료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미묘하게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젊은 경찰은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뭐야? 진짜 덤비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정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면 떠나라. 그 순간 반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우은 여전히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손목시계가 시야에 들어왔다 느꼈지만 한솔아, 너 없는 사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경찰 이은 이제 더 이상 농담으로 시간을 때우지 않았다. 특히 나이가 더 많은 경찰은 정우의 단호한 태도에 자극을 받은 듯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하더니 벨트에 걸린 수갑을 잡아채며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래, 이 할아버지가 경찰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 이거지. 수갑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가 바에 조용한 공기를 찢었다. 그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정우를 노려보았다. 좋아, 여기서 끝내자. 오늘 밤엔 내가 널 제대로 가르쳐주겠어. 바 안의 손님들 중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상황을 지켜봤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직원들마저도 안절부절 못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 순간 아무도 정우를 지켜주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기대 앉아 조용히 경찰을 바라보았다. 나를 이렇게 몰아쓴다고 당신이 강해지는 건 아닐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힘이 있었다. 그 말은 경찰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이를 악물며 한 손으로 정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일어서 당장. 경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를 보여주려는 화난 소리였다. 그러나 정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건 네가 나를 제대로 잡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다. 그의 말은 아직했지만 그 방에 울려 퍼졌다. 이 말은 노골적으로 경찰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동료가 다급히 중재하려 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나이 많은 경찰은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듯 손을 흔들며 동료를 밀쳐냈다.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는 정우의 팔을 더욱 세게 잡고 의자에서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거칠게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금속이 그의 피부를 눌렀지만 정우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분노가 숨어 있었다. 노인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여기서 버텨봐라.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쏠리자 경찰은 점점 불안해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분이 뭘 잘못했지? 그 말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지만 공간에 작은 균열을 냈다. 경찰의 동료는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핍다. 하지만 나이 많은 경찰은 여전히 화를 참지 못하고 정우의 재킷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런 노인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보자고.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하나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벨벳으로 덮인 붉은 상자였다. 뭐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잘 감춰놨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얼굴은 당혹감과 혼란으로 굳어갔다. 상자 안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메달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최고 연계 중 하나인 국민훈장이었다.
그의 동료가 다가와 메달을 보았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 물었다. 형님, 이거 진짜예요. 어떻게 이런 걸? 나이 많은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조롱과 격렬해서 혼란과 두려움으로 변했다. 정우은 여전히 수갑에 묶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계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쓴웃음이었다. 그 메달은 대통령이 직접 내 손에 건넸소. 혹시 그 대통령을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 있었다. 경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동료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바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모두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우은 고개를 살짝 돌려 바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진실은 이미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바는 얼음장처럼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경찰의 손에 들린 메달로 쏠려 있었다. 금빛 메달은 바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작게 반짝이며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했다. 그 메달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다. 젊은 경찰은 불안한 얼굴로 메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게 진짜 국민훈장 맞습니까? 그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명히 들렸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메달에서 정우의 얼굴로 옮겨졌다. 조롱과 경멸로 바라봤던 그 흉터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은 기록물처럼 보였다. 정우은 그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메달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고요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 맞아.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는 메달의 무게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나이가 많은 경찰은 손에 든 메달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메달과 정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마치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거칠고 자신만만한 어조가 아니었다. 불확실함과 의문이 그의 말 속에 섞여 있었다. 정우은 그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바 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메달은 내가 30년 전에 받은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다. 바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한 단어 한 문장을 말할 때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긴장감을 높였다. 그때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영웅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젊은 경찰은 그의 말에 빨려 들어가듯 앞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그는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다. 정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듯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1992년이었다. 부산에서 큰 불이 났지. 어린이집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반이 모든 사람은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누군가 나지막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다. 불은 너무 빨리 번졌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이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말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냥 들어갔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의 흉터로 향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희생과 용기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1번에 한 명씩 아이들을 안고 나왔다. 그렇게 23명의 아이들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이런 얼굴로 나오게 되었지. 그의 마지막 말은 한마디의 한숨처럼 느껴졌다. 젊은 경찰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나이가 많은 경찰은 이제 손에 든 메달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다. 1992년 그는 중얼거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용화길 어린이집 맞습니까? 정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이 많은 경찰의 눈에 커다란 충격이 떠올랐다. 그는 입을 벌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 조카가 거기 있었습니다. 3살이었어요.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를 구한 사람이 누군지 결코 알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메달을 내려다보며 한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젊은 경찰은 그를 잡아주려 했지만 자신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파 안의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은 영웅이다.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우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있었다. 영웅이라니,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 말은 경찰과 손님들 모두를 조용히 만들었다. 메달의 빛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발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조롱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이 많은 경찰은 손에 든 메달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정우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조소나 적대감은 없었다. 대신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때 그 남자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그게 당신이었다니. 그의 말은 거의 자신을 향한 중얼거림에 가까웠지만 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정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없는 듯했다. 내 조카가 그 어린이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지만 떨림은 분명했다. 우리 가족은 늘 그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당신이었다니. 정우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은 여전히 수갑에 묶여 있었고 그의 눈은 고요하고 흔들림 없었다. 그는 나이 많은 경찰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젊은 경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메달 정말 대통령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지만 흔들림 없는 존엄이 배어 있었다. 그래,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내게 건넸다. 1993년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떠드는 게 싫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바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그런데 대통령은 말했다. 이런 사람은 기억되어야 한다고. 그는 메달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하지만 난 이걸 자랑으로 여긴 적 없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상기시키는 물건일 뿐이다. 나이 많은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수갑을 풀기 위해 급하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수갑을 여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다. 결국 그는 가까스로 수갑을 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정우은 천천히 손목을 풀고 손목을 문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경찰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모르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너희는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부터 책임을 졌어야 했다. 너희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배운 것이지. 모욕하고 깔보라고 배운 게 아니야. 나이 많은 경찰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젊은 경찰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손을 이마에 붙이며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존경합니다. 어르신. 그의 경례는 진심이 담긴 것이었고 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 침묵 속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곱씹었다. 나이 많은 경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달을 두 손으로 들고 깊게 허리를 굽혔다. 나는 오늘 경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이 말로 부족하겠지만 감사합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요. 정우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이 너희를 가르쳐 줄 거다. 나는 오늘 너희의 선생이 아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존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반이 손님들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에서 2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 그 박수는 경의를 표하는 소리였다. 몇몇 손님들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가 또 다른 맥주를 주문했다. 그 순간 바위 모든 사람은 그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얼굴에 흉터가 있는 노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용기와 존엄 그리고 인내를 몸소 보여준 한 사람을 목격하고 있었다. 바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며 찬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시끄러웠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뭔가로 향했고 그곳에는 준서이 서 있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아버지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바의 분위기가 어딘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손님들은 웅성거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묵직한 것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 마침내 정우이 들어왔다. 아버지는 바 카운터 옆에 서 있었고 손목은 이제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단단하고 날카로웠으며 눈빛은 그가 익히 알던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다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왜 분위기가 이래요? 정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 부드러워졌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고요한 무게가 남아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이 많은 경찰이 준서 쪽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메달을 손에 들고 있는 그는 준서에게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혹시 당신이 정우 씨의 아들 준서 씨인가요? 준서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경찰을 바라보다가 아버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네, 맞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의 표정은 후회와 불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만 말하게, 그건 너희가 설명할 일이 아니다. 그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와 앉자, 오늘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준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엄중함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바 한쪽 정우이 처음 앉았던 테이블로 향했다.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자리를 뜨려 했지만 대다수는 숨죽인 채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에 앉은 정우은 손으로 자신의 맥주잔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내 생일이지만 내가 선물을 받은 날인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들렸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싶었던 것을 다시 꺼내놓는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준서은 의자 끝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입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었고 그는 아버지의 입에서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렸다. 젊었을 때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더 강했고 더 빨랐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정우은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 시절 나는 군인이었다.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준서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었다. 어느 날 운명이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정우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더욱 강렬해졌다. 1992년 부산에서 한 어린이집에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번졌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건물을 뒤덮었다. 준서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흉터를 다시금 눈에 담았다. 그 상처들은 이제 단순한 외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생과 용기의 흔적이었다. 그날 나는 아이 23명을 불길에서 구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 얼굴을 가지게 되었지. 그의 손이 흉터로 향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럽게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듯 준서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정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야기는 너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느낀 것은 사람은 서로를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들이 여전히 서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의 일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준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은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만 기억해라. 바아는 마치 생명을 얻은 듯 정우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 말 하나하나가 공간을 채우며 무거운 공기를 더해갔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경외감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감동이 묻어났다. 특히 젊은 경찰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힘조차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손에 들린 메달을 꽉 쥐인 채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제가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당신 같은 분 앞에서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는 후회의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마치 메달을 내려놓기라도 하듯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우은 그의 말을 차분히 끊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사과는 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희가 배운 것을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젊은 경찰의 눈물을 멈추게 했다. 존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업적 때문도 외모 때문도 나이 때문도 아니다. 너희가 이 교훈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의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뒤에 서 있던 나이 많은 경찰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은 깊은 자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메달을 품 안에 꼭 안은 채 정우 앞에 섰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를 했다. 그 경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다. 한때 권위로 무장했던 그의 자세에는 이제 그 어떤 권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후회와 감사 그리고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경례와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러다 한 명 두 명씩 손목을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박수 소리는 곧 커다란 물결로 변했다. 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순간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의 행동과 말투를 되돌아보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서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었지만 그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함께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경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오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다.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건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오늘 당신들이 배운 것이 앞으로 당신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경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경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고 나이 많은 경찰은 더욱 깊이 허리를 굽혔다. 정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의 분노를 달래려는 부드러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준서아, 이제 됐다. 너무 깊이 담아두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러나 준서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두고 살아왔는지를 알기에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빠는 왜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저에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정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메달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그는 메달을 손으로 가리키며 덧붙였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배우길 바라는 것이다. 박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반에는 경외와 감동이 남아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다가와 정우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미소로만 답하며 그 이상의 행동을 사양했다. 박수는 필요 없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다. 누구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모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준서아, 이제 가자. 오늘 밤은 충분히 길었다. 두 경찰은 한 발짝 물러서서 길을 내주었다. 나이 많은 경찰은 그가 나가는 순간 메달을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우은 잠시 멈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의 침묵이 따라왔다. 오늘의 울림은 이 공간을 넘어 더 멀리 퍼져갈 것이었다. 정욱과 준서의 발을 나서려는 순간 뭉괴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바의 주인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늘 친절하고 고객을 세심히 챙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감동이 서려 있었고 손에는 행주가 들려 있었다. 잠시만요. 손님. 박 사장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중했다. 제가 감히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정우은 걸음을 멈추고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준서 역시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와 박 사장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찰들은 눈치 빠르게 민 사장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아직 손에 들려있던 메달을 천천히 정우에게 건넸다. 메달을 받아든 정우는 다시 한번 그 금빛 물체를 내려다보았다. 그 메달은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박 사장은 한 발 앞으로 나와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오늘 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 반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 덕분에 그 이상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중과 인간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탁. 정우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다. 부탁이 무엇입니까? 박 사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메달을 가리켰다. 이 메달을 저 입에 두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이 메달은 단순히 용기를 상징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발을 찾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손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정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메달을 내려다보다가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준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존경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정우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메달을 천천히 박 사장에게 내밀었다. 좋습니다. 이 메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박 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메달이 그저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 사장은 두 손으로 메달을 받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약속드립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순간 바 안의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만 손뼉을 치기 시작했지만 곧 모든 손님들이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몇몇은 눈물을 닦으며 정우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다. 진짜 영웅이다. 박 사장은 메달을 가슴에 꼭 안고 말했다. 내일 바로 이 배 전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부산의 영웅 정우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 이 일을 잊지 않도록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쓴웃음에 가까웠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준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가자.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다. 두 사람은 발을 나섰고 밖으로 나가자 서울의 밤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준서는 길을 걸으며
갑자기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오늘 깨달았어요. 이 메달은 원래부터 아빠만의 것이 아니었네요. 이건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였어요. 정우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들의 발소리가 조용한 거리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정우의 과거는 더 이상 그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바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전시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용기와 존중의 힘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증거였다.